안녕하세요, 힘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2월 2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다우지수가 이제 어제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 다우 차트, 그리고 이 코스피, 원달러, 금 차트 보고요. 그 다음 비트 선물, 비트코인 차트, 도미넌스 차트, 알트코인은 BSV,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보고, 리플은 이제 이현걸님하고 불화살님이 차트 의견 주신 거 같이 보고 Q&A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다우지수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우지수 어제 보시는 것처럼 1191포인트 4.42%가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우지수 월봉에서 말씀드렸던 이 검정색 추세선, 일단은 이 검정색 추세선을 살짝 현재는 이제 이탈한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월봉 마감이 다우지수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0월 이평선, 현재 20월 이평선도 살짝 이제 이탈이 된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난번에 그 작년, 그러니까 2019년도, 18년도죠. 18년도 12월 달 이때 보시면 이렇게 이제 20월 이평선을 깼었습니다. 깼었는데 깬 이후에 그 다음 달에 이렇게 이제 다시 20월 이평선을 회복시켜주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1년 동안 상승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번에도 이 20월 이평선을 깼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또 이제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진행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경제적인 상황 자체가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인 상황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좀 더 이제 하락할 확률이 이때보다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일단 20월 이평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 이제 제가 추세선 그린, 이 2015년도 저점을 잇는 2008년도 서프라임 때와 이 저점을 잇는 이 추세선을 월봉에서 종가상 훼손을 시켜준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래서 이때는 이제 종가는 월봉 종가가 이 추세선 위에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아래에서 이제 훼손된 상태에서 종가가 마감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 50월 평선 있는 자리 이 23,000포인트 이 자리까지 일단은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코스피 차트 이제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현재 1993포인트로 이제 다우지수가 이제 하락한 것만큼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월봉 차트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라인은 첫 번째로 이 120월 이평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 현재 120월 이평선을 월봉에서 이제 이탈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코스피도 같은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채널 중심, 이 채널 중심을 월봉 종가상 깨고 종가가 마감되느냐 그 부분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채널 중심이 보시면 이제 2030포인트 정도 돼요. 채널 중심이 2030포인트 정도 되고 그러니까 오늘 마감이 이렇게 이제 종가상 채널 중심을 이제 이탈한 상태에서 마감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림 자체가 안 좋은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위치가 서브프라임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와 위치상으로는 비슷한 위치로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이제 경제 상황이 벌써 이제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이번에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와 비슷한 위치면 그럼 이제 매수를 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미 이제 이 추세가 훼손이 됐고 이 훼손된 상태에서 지금 채널 중심에 있는 상태인데 이 중심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채널 바닥까지 그래서 IMF 때 찍었던 이 채널 하단부까지 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차트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선물 차트는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선물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여기 이제 갭이 있는데 이 갭을 이제 메꾸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제 저가가 8,575달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갭 8,540달러 이 갭을 메꾸진 못했습니다. 메꾸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금 선물 차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47달러로 온스당. 뭐 어제와 이제 크게 차이는 없는데, 다른,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점은 뭐냐면, 지금 이제 봤던 주식시장, 다우지수라든가 코스피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틀 전만 하더라도 금 선물 차트
선물 차트도 같이 동반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다우랑 코스피 주식시장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금 선물 차트와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차트, 비트코인 차트는 하락을 이틀 정도 하락을 추가적으로 하고 하락을 멈추고 다시 지금 쉬고 있거나 다시 반등을 모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방향성이 모든 자산이 같이 다 하방으로 움직였지만 여기서 방향성이 이제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과 이 금 그리고 원달러 비트코인 차트 이런 부분에서 방향성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 다른 방향으로 서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원달러 차트 보시면 원달러 이제 아까 이제 금 차트랑 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원달러 차트도 결국에 달러가 원화 대비해서 이제 강세 국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달러가 이제 안전 자산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달러 강세 국면으로 진행이 된다. 여기서 지난 고점이었던 1223원을 넘어가 주는지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돌파를 해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돌파를 이제 하게 되면 그때는 좀 더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이제 가속화될 수 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손해보는 부분,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원달러, 그러니까 원화 자산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주식시장을 빨리빨리 정리하면서 달러를 바꾸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그렇게 됐을 때 달러 강세 국면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비트코인 차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8,842달러로 뭐 이제 어제와 위치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박스 하단부, 박스 상단부 나눠봤을 때 이 박스 하단부 중심을 지켜주는지 200일 이평선 위에서 종가가 마감이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보자고 말씀드렸고, 일단 종가 마감은 200일 이평선 위에서, 그래서 박스 중심을 약간 지켜주는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 뭐 큰 변동사항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현재 위치가 이 위치가 지금 이때 2019년도 4월달 초부터 지금 6월달 말까지 상승했던 이 상승 그림으로 이번에 이제 큰 일파가 진행 중이다. 이 보라색 하락 추세선을 이제 벗어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7,670달러 이 라인 돌파될 때 1파 상승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1파 상승 끝내고 지금 이제 2파 조정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서 이제 3파 상승, 이 3파 상승이 확실하게 이제 시작이 됐는지 그 부분을 이제 보려면 좀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 이 360일 이평선 넘어가면서 3파 상승이 확실하게 시작이 됐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박스 중심 1,300달러, 이때 이제 봉 마감이 1,378달러 여기서 이제 끝났고, 이 정확하게 이제 1,378달러를 좀 넘어가서 종가가 돌파되는 이 모습이 이제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좀 더 이제 보수적으로 3파 상승을 보려면 이 1,300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 될 것 같고, 일단 추세상으로는 지금 이 추세선 이렇게 이제 고점 연결하는 추세선을 그려 본다라고 하면, 이 추세가 돌파가 되면 그때는 이 추세 돌파하고 1,300달러 돌파시키면서 3파 상승을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이 추세선 위치는 9,780달러 뭐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21이평선이 지나가고 있는 자리, 이 자리를 넘어가 주게 되면 그때는 이 하락 추세를 돌파시킨다. 그럼 이제 그때는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확실하게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1,300달러가 돌파해서 넘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3파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파 목표치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패턴이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큰 1파 상승이 결국 이제 큰 1파 상승이 반감기 전에 올 큰 1파 상승이 이 작년 2019년도 이 4월부터 6월달 이때와 같은 이제 그림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약간 달라진 점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 2파 조정을 거의 가격 조정 없이 그냥 기간 조정으로,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에 뭐 10% 정도 보시면 대략 한 10% 정도 이렇게 조정을 줬습니다. 상승시켜주고 조정 주면서 대신 이때는 뭐 그냥 기간 조정 형태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고요. 지금은 약간 가격 조정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때 3파 상승하고 4파 조정,
이때는 이 비트 스탬프는 약간 특이하게 많이 하락했었어요. 이때 보시면 순간적으로 25% 이렇게 아래 꼬리 달면서 하락을 시켰었습니다. 이거 거래소별로 이때 차이가 약간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뭐 한 16%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줬었다. 그래서 3파 상승 올라오고 이와 같은 4파 조정이 또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파 상승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제 예상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1파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같이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위치에서 이 그림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잠깐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현재 위치가 이제 이 정도 위치라고 하고 이렇게 붙여보면 이렇게 이제 보면요. 일단 이 추세를 붙여보면 이 하락 추세 돌파하고 한번 눌러주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겠죠.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3파 상승이 15,400달러 15,400달러 정도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조정은 그 15,400달러 오기 전에 보시면 이 13,900달러 살짝 넘긴 다음에 한 25% 조정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 중심까지 한번 깊게 이렇게 눌러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러면 이제 대응을 이에 맞게끔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전하게 좀 지키는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지난 이제 직전 그 고점했던 이제 13,900달러를 넘어갈 때부터 이제 매도를 했다가 여기서 다시 이제 뭐 매수하는 뭐 사파 조정해서 내가 사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지금 주력이 대형 알트이기 때문에 대형 알트 같은 경우를 이 1파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매도를 해서 아직 안 올라간 알트코인들 있다라고 하면 알트코인으로 교체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잠시 이제 비트코인으로 교체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해 놔도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조정을 보여도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뭐 20%, 30%이 정도 이제 범위에서 조정을 사파 조정을 거칠 거라고 보는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2파 조정 자체 알트코인 1파 상승하고 그 큰 2파 조정이 굉장히 이제 크게 나온다는 거죠. 뭐 적어도 50% 이상 알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파 상승 나왔을 때 리플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 리플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전고점 3.5달러 정도 올라왔을 때 적어도 이제 30% 정도 물량을 정리하자 매도를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그때 매도를 하고 매수가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겁니다. 왜냐면 한 50%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원화로 4,000원에 매도가 되고 2,000원에 매수를 깔아서 매수가 이제 돼도 좋고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70% 물량으로 계속해서 이제 가져가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올라도 좋고 그냥 뭐 거기서 조정 없이 올라가도 좋은 거고 빠지게 되면 내가 이제 정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동일 개수만 채운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제 여러분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입한 그 원금 투자금 같은 경우는 다 이미 회수가 된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이제 보도록 할게요. 도미넌스 지금 제가 상승 쐐기 형태의 추세선을 이제 그려놨는데 어제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상승 쐐기 형태에서 이 하단부인 이 64.5 이 라인을 이제 깨줘야 된다. 깨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현재는 이제 일봉에서 보시는 것처럼 361 이평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1 이평선을 깨주면서 이 상승 쐐기 하단부를 이제 이탈을 시켜줘야지 다시 한번 알트코인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기준점만 이렇게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알트코인들 볼 텐데 오늘 이제 BTC 마켓 주봉에서 위치들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BSV 보시면 현재 이제 0.025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 채널의 중심에 걸려 있어요. 주봉상 중심에 걸려 있고 이때 위치가 어디랑 이제 비슷하냐면 작년 이때 이제 이 채널 상단까지 올라오고 이 채널 중심에 눌러줬던 이 위치가 이제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이 지난 고점 라인을 이 노란색 수평선 이 라인 이제 이탈한 상태여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와 같이 다시 채널 바닥까지 내려가는 이 패턴이 만들어질 거냐? 저는 이제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보지 않고 지금 이제 알트장이 시작이 됐다. 그 부분은 대형 알트코인들 이 주봉상 20주평선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 나갔다라는 거죠. 20주평선이 돌아 나갔고 장기평선들을 다 돌파시키고 약간 지금 장기평선 돌파시키고 눌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때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여기에서 이 채널 중심에서 일단은 그러면 이 채널 중심에서 반등을 해서 지난 고점이었던 이 0.03 라인 위로 빨리 올라와서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 보도록 할게요. 현재 0.036에 위치를 하고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하락 추세 돌파하고 박스 하단에서 박스 중심까지 살짝 돌파시킨 다음에 지금 이제 이 50주선 이렇게 돌아 나가는 50주선에서 이렇게 눌러줘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20주평이 이렇게 상승 방향으로 턴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주평선 올라오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목표치는 BTC 마켓 0.063 BTC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더리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더리움 0.025, 0.026 이렇게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도 제가 이제 2017년도 3월달 이 위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현재 이제 위치가 보시면 이 박스 하단부 이때 돌파를 해서 장기 평선에 이제 안착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50주 평선 이때 돌파하고 안착해 있는 이 정도 이제 위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주봉에서 한 주 50주 평선 돌파시키고 바로 이제 그 다음 주에 상승 이어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고 다소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도 그렇고 비트코인 캐시도 그렇고 2017년도보다는 약간 시간을 좀 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박스 하단부 이탈되어 있던 이때도 2017년도보다 이제 기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 하단 돌파한 다음에도 이렇게 이제 50주 평선에서 이때보다는 좀 더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방향성은 이와 같이 진행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리플 BTC 마켓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현재 2718사토시로 주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채널 바닥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20주 이평선 돌파를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봉 종가 마감이 20주 평선을 돌파해서 안착은 못했었습니다. 이때 돌파만 했었고요. 그 주 중에. 그리고 다시 이제 20주 평선 밑으로 내려와서 채널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지금 이렇게 20주 평선 아래 있고 50주 평선이 이렇게 이제 강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급하게 내려오고 있고, 지금 50주 평선이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기 때문에 이 50주 평선 내려올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때랑 이때 보시면 이 50주 평선 위치, 지금 위치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시면, 여기다 제가 채널을 하나 그려볼게요. 채널 하나 그려보면 거의 이제 다 내려왔다라고 봅니다. 이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 시간이 한 달 정도, 이따 이제 이현걸님이 그런 의견 주셨어요. 한 달 정도 리플은 이제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만약에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50주 평선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때 정도, 이때 위치까지 내려올 때까지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을 좀 더 보내고, 그 다음에 50주 평선이 충분히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0주 평선 돌파하고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리플 달러 차트 먼저 이제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현걸님하고 브라살님 의견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달러 현재 이제 0.24달러, 0.239달러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노란색 추세선 돌파시키고 이때는 이제 바로 넘어갔어요. 이 아까 제가 그 BTC 마켓 그 상승 채널 그렸던 것과 같은 이 채널을 바로 이렇게 넘어가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돌파시키고 나서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현걸님 의견대로 한 달 정도 만약에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안에서 지금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시간을 좀 더 보낼 거라고 봅니다. 이 안에서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이 보라색 진한 영역이요.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돌파시켜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단기적인 흐름을 잠깐 이제 보면, 지금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노란색 수직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대칭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확대해서 볼까요? 이 노란색 수직선을 중심으로 대칭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에 이 대칭 형태로, 이 안에서도 또 이 대칭 형태로,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2월 이 16일을 중심으로 대칭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이와 같이 이제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선은 이 0.31달러 이 정도까지는 반등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시간을 한 달 정도 보낸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이제 올라와 주고 다시 눌러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서 그림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상승해주고 반대로 이제 대칭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눌러주고 시간을 보내면서 올라가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한 달 정도 만약에 시간을 보내고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런 과정을 나는 버티기가 너무 싫다, 버티지 못하겠다, 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 중간중간에 흔드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 이 20%뭐 10% 이런 조정이 나는 이제 못 견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와 같이 이제 올라왔을 때 반등을 해줬을 때 일정 부분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일정 부분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홀딩 물량, 보유해서 가져가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올라가도 나머지 끌고 가는 그 물량으로 나는 수익이 난다, 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조정 받았을 때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는 이제 이 코인 개수가 줄지 않으면 저는 이제 뭐 상관없다, 내 목표가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나는 이제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마다 내가 이제 보니까, 내 성향을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라고 하면 일정 부분이라도 정리를 하시고 다시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뭐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현금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연걸님하고 불화살님이 의견 주신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이연걸님이 의견 주신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위치를 피보나치 비율과 기간까지 포함하여 다시 비교해 봤습니다. 이번에 하락 ABC 파동이 끝난 거라면 빠른 시일 내에 400원이 넘는 상승이 나올 것이고, 만약 하락 파동이 상승 기간과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고, 차트를 2개를 올려주셨어요. 총 3개를 올려주셨는데, 먼저 이거는 이제 2017년도 차트를 이제 올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 차트 분석을 이와 같이 해주셨어요.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을 1파부터 5파까지 이렇게 상승했다. 그리고 이제 이 기간, 상승했던 기간은 따져보니까 이 4시간 봉에서 50봉, 8일 정도, 8일 8시간 이렇게 이제 걸렸고, 하락도 이때는 52봉, 그러니까 8일 16시간 이렇게 이제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해서 지난 이 고점, 이 5파 고점 자리를 넘어가 줬는데, 이 ABC 이 파동을 이 파란색으로 하나 그려주셨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ABC 이렇게 이제 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2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위치가 이렇게 ABC가 끝났다. 그래서 이 기간이 만약에 2017년도와는 다르게 2017년도는 이 상승했던 기간과 이 조정받았던 기간 자체가 동일하게 시간을 보내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이야기했던 그 400원 자리를 한 달 정도 더 딜레이 시켜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지금 이제 이 기간을 계산해 보면 이 올라왔던 기간 자체가 58일 동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현재 조정받은 기간이 12일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한 46일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넘는 시간 조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상승해서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동일한 날짜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 이 ABC 하락을 아까 이제 봤던 언제죠? 2017년도 이 그림에서 이걸로 이제 보는 거죠. 이걸로 이제 보시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 빨간색 A, B, C가 이 B와 C가 남아 있다. B와 C가 남아 있다. 그래서 B와 C 파동이 남아 있고 이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렇게 조정받는 거, 그리고 이 C파 조정이 지금 78.6%까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번에 조정받았던 라인을 살짝 또 이탈해서 0.21달러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의견 주신 거고, 이렇게 이연걸님이 2가지 이제 의견을 주셔서 2가지로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간을 달리해서 바로 올라가 주는 경우, 이 ABC 조정 마무리하고 이 기간 상승과 하락 기간을 달리해서 바로 넘어가 주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기간을 동일한 패턴으로 해서 한 달 정도 더 상승해주고 조정 거친 이후에 올라가주는 그 의견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브라살님도 차트 의견을 하나 주셨는데 그 부분 이제 볼게요. 리플 달러 차트에서 전체 채널의 하단을 두 번 터치하고 상승했던 모습을 재현. 물론 이제 주관적 시각이다. 3월 상승의 한 표입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이 AB 날짜를 체크를 해주셨어요. 2017년도 1월 2일, 3월 6일, 그리고 19년도 12월 16일, 2월 24일 이렇게 이제 AB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브라살님이 체크해주신 날짜를 잠깐 볼게요. 주봉에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잠깐만요. 예. 이렇게 이제 보면 지금 브라살님이 이제 의견 주신 부분 2017년도 1월달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아래 꼬리 달리면서 이 채널 하단부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3월달 이렇게 채널 하단부를 한 번 더 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의견이 뭐냐면 하단부를 두 번을 터치를 했는데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채널 하단부 터치했고 좀 자세하게 이제 확대해서 지금 위치를 보면 채널 하단부 터치하고 반등해 준 다음에 채널 하단부를 한 번 더 눌러줬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 여기에서 이 과정으로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과정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3월 달에 이와 같이 올라가 줄 수 있지 않겠냐. 이 이후에 이렇게 터치하고 상승해 줬던 것처럼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연걸님 의견하고 브라살님 의견 같이 이제 종합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시간이 한 달이 소요가 되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한 달 소요 안 되고 이제 바로 올라갈 거냐 이 부분을 지난번 이 저항 맞고 떨어졌던 이 0.32달러 이 0.32달러를 이번에 이제 넘어가지고 이 상승 채널의 상단 라인 제가 이 지난 영역으로 보라색 영역으로 표시한 이 라인을 넘어가 준다 확실하게 그러면 현재 이제 이 자리가 0. 현재 위치에서는 한 37달러 정도 됩니다. 0.37달러 이 라인을 돌파해 주게 되면 그때는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1215원이니까 한 450원 정도 450원을 돌파를 해줬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와 같이 상승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달이 걸릴지 아니면 바로 이제 이번 달 3월 그 다음 달 3월 달에 올라가 줄지 그 부분은 아까 이제 기준을 그 450원 기준으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두 분이 리플 차트 의견 주셔서 같이 이제 봤고요. 그럼 다음으로 이제 Q&A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Q&A로 들어서 존 스노우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많이 깊네요. 암호화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지만 매번 이렇게 커다란 조정일 때는 힘들긴 합니다. 이장님 방송 보고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올려주세요. 주봉으로 이번 주 8750위에서 최소 마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이 라인이 그 박스 하단부 중심 라인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만약에 뭐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아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채널 바닥 그리고 또 장기 평선들이 밑에 있기 때문에 또 바로 이제 또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동의하시는지요? 많이 못할 시에는 손절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는데 제가 이제 아까 리플 차트 설명드리면서 올라올 때 일정 부분 뭐 내가 이번 하락일 때 조정을 받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존스노우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까 생각해 보면 조정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내가 이제 올라도 좋고 빠져도 좋고 뭐 제자리에 있어도 좋으려면 당연히 빠졌을 때 일정 부분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리플로 예를 아까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올라왔을 때 일정 부분이라도 뭐 다가 아니라 내가 분할로 일정 부분이라도 이거는 이제 성향상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처럼 뭐 코인 숫자만 줄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평가액 줄어드는 건 나는 뭐 상관없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까지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 존 스노우님처럼 이렇게 평가액이 줄어들 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힘들다 라고 하면 일정 부분이라도 정리를 해서 그때 이제 다시 뭐죠? 현금화했던 부분으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현금화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어느 정도 심적으로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김민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리 흔들어도 난 안 판다 이 세력놈들아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이런 성격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민호님처럼 나는 뭐 평가에 아무리 줄더라도 어차피 끝까지 내 목표가까지 들고 갈 거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조정을 받을 때 평가에 줄어들면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성격이 다 다양하고 투자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본인 성격을 본인이 검토해 보시고 나한테 맞게끔 내가 어떻게 하면 투자를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했을 때 마음 편한 그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올 즐겁게 님이 이제 적어주셨는데, 2020년 2월 27일 11시 기준 현재 8,700달러 정도 떨어졌네요. 커벤 핸들이라기에는 핸들이 너무 깊게 보입니다. 어제 그 비웨이브 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아마 내용인 것 같아요. 아마도 큰 역회된 숄더를 만들고 올라가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7,300달러까지 쭉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또 이렇게 오히려 현금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조정을 많이 받는 게 좋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음 주에 램프 업님이 올려주신 내용 볼게요. 낙관적 견해, 본격 1파 상승 시작 흐름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조정 마무리, 오실레이터, 피보나치 등 보조지표도 양호합니다. 덧붙여 세력 입장에서도 더 이상 하락은 코인 시장 투자자들 투심에 악영향을 주기에 자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이 상승을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필부님도 그렇게 이제 보고 계시고, 지금 상승을 1파 상승, 그러니까 큰 1파에서 지금 아마 본격 1파가 큰 1파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큰 1파에서 이미 이제 작은 1파, 그 다음에 작은 2파 조정 끝내고 이제 작은 3파 상승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송기봉님이 오랜만에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뭐 이 정도 가지고 하하 끝장을 보렵니다. 내 인생 마지막 농사인데 99년 닷컴 버블 이후 2020년이 20년 만에 인생의 최대의 기회가 온 건데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게임 아웃. 난 여기서 최소 100배는 먹어야지.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라고야. 북한 그 사투리를 쓰신 것 같아요. 고통 없이 대박은 없다. 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는 자만이 성공하는 거요. 오르면 1000배가 오를 거고 빠지면 내 자산의 20% 하락의 고통을 버텨내면 난 부자가 되고 미래 내 인생은 보장되어 있는데 많이 흔들리게 그놈들이 만들어 놓지. 난 이번에 성공할 건데 이놈이 그리 만만하지만은 않아. 30배만 먹고 그만두려고 하루에 50% 등락을 보이면 이걸 내가 버텨내겠나. 지금이야 10% 하락이니 버티지만 500억이 하루에 250억 날아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눈알이 나올 거야. 그날을 위해 가자. 이렇게 재미나게 적어주셨는데, 송기봉님이 이야기하신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상승장 왔을 때 이미지 트레이닝이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이제 힘들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도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평가액 자체는 뭐 별거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크게 상승을 해서 여러분들 평가액 자체가 이제 크게 늘어났을 때 그때 20-30% 움직임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그런 부분이 지금부터 저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지금 이게 훈련이 안 돼 있고 여기서 내가 이걸 못 견딘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에 이제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마음이 여유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내가 이제 매매를 하고 내가 원칙 세운 대로 내가 목표가 세운 대로 이제 매매를 하려면 결국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현금화 일정 부분 분할로 하시면서 내가 거기에서 추가로 올라가도 좋고 빠져도 좋고, 리플로 이야기를 계속 드리지만 전구 왔을 때 30%만 매도하고 다시 절반 정도 50% 하락했을 때 우리가 동일 개수로 매수를 취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미 이 시장에 투자한 원금 이상 출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되더라도 더 이상 뭐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매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미리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 나갈 것인지 내 자산이 지금 이제 송기봉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진짜 500억 되고 막 250억 이렇게 줄어드는, 하루아침에 줄어드는 그런 걸 이제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그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결국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부분 매도를 해주면서 올라왔을 때 충분히 상승해 줬을 때 올라도 좋고 빠져도 좋은 그런 포지션을 내가 취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송기봉님 오랜만에 이제 글을 써주셔서 같이 이제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양승현님이 써주신 내용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양승현님이 그 교체 매매를 해 보셨대요. 올해 초에 알트코인 간 교체 매매 말씀하실 때 저도 공부 삼아 일정 비중 해본 적이 있고, 최근에 다시 교체 매매를 말씀하셔서 저도 따라 해봤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때 매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인 이더리움을 매수하였음. 실행은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한 이더리움을 다시 매도하고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은 이더리움 클래식을 다시 매수했다. 결과 이더리움을 전에 싸게 매수해서 이번에 비싸게 매도함으로써 이더리움에서 30% 정도 수익을 얻었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전에 이제 비싸게 매도하고 이번에 다시 이더리움을 오히려 조정을 받아서 싸게 매수함으로써 또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에서도 30% 정도 손실을 방지하셨대요. 결론 교체 매매를 안 했을 경우와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은 수익이 없었을 것이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30% 손실이 생겼을 것이니 교체 매매한 금액의 60%를 이익 본 것으로 교체 매매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두 번째로 비트코인 캐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때 매도해서, 저는 이제 BS 부인 없어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인 리플을 매수했음. 리플이 이번에 하락하여 교체 매매를 실행하지 못했고 앞으로 리플이 많이 상승하면 다시 비트코인 캐시로 교체 매매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지금 양승현님이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첫 번째는 교체 매매를 통해서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 교체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거두고 다시 이제 교체한 예를 이제 들어주셨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 캐시랑 리플을 교체한 다음에 아직 수익 구간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예를 이제 적어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비트코인 예전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교체 매매했을 때 교체 매매한 다음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6개월 넘게 기다린 다음에 그 이후부터 교체 매매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교체 매매를 통해서 뭐 바로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상당 시간을 보내고 수익 구간으로 들어와서 그때 다시 교체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충분히 내가 이제 기다릴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부분에서 홀딩 물량만 유지해주고 나머지 교체할 물량만 또 교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만 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세우셔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다음으로 갤러리 클림 님이 올려주신 내용 보도록 할게요. 암호화폐 외에도 금 차트를 보면서 금 투자에도 관심이 생기고 있는데 금 거래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거래소가 있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고, 아마 그 금 현물을 사시는 게 아니라 그 금 뭐 선물 거래를 어디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이제 코덱스 200, 뭐 코덱스 200과 같은 비슷한 그 ETF 상품인데 코덱스 골드 선물이라고 있습니다. 증권 계좌가 있으시면 누구나 살 수 있어요, 직접. 그래서 이 코덱스 골드 선물을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봉을 보시면 이렇게 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코덱스 골드 선물도 같이 반영돼서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정 삭제 TV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코인원 크로스를 통해서 한국에서 태국으로 지인분에게 소액을 송금해 봤습니다. 기존 은행으로 보내려면 수일이 걸리던 것이 단 10분 만에 송금이 되었고, 지인분이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제가 보낸 원화를 밭으로 찾는 데까지 걸리기까지 총 시간 30분 안에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송금 수수료는 엄청 저렴했습니다. 세상이 점점 바뀌어 가네요.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이렇게 이제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지만 결국 이제 이 XRP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뭐 차트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 물론 이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실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실사용 사례가 뚜렷하게 보이는 암호화폐, 그리고 이게 확장성이 가장 크다라고 느껴지는 암호화폐는 제가 봤을 때는 XRP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여기서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플랫폼 같은 경우에 그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그 생태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이제 확장이 됩니다. 저는 리플, 이 XRP도 그와 같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리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내용 써주셔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카라존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교체 매매를 몇 번 해봤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저에게는 쉽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월급 때 용돈 아껴서 리플을 조금씩 매수 중입니다. 고점에 물려있지만 꾸준히 매집해서
현재는 마이너스 18%까지 왔습니다. 얼마 전에 살짝 이익 구간까지 왔었죠. 정말 눈물이 나더군요. 순간 매도해서 저점을 기다려야 하나 라는 고민도 있었지만 우직하게 목표치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제가 이제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나는 목표가 올 때까지는 안 팔고 계속해서 홀딩에 가겠다. 그 과정이 좀 힘들더라도 나는 참고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카라주님처럼 교체 매매 안 하시고 그냥 내가 원화책으로 한 부분을 일정 부분 뭐 매달 조금씩이라도 어느 가격 이하에서는 계속해서 매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셔도 됩니다. 대신 어느 정도 가격이 충분히 올라갔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매수를 좀 멈춰 주셔야 돼요. 예전에 이제 2017년도에 보면 초기에는 오히려 조금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그때 확신이 생겨서 그때 오히려 뭐 부동산을 정리하거나 갖고 있던 다른 뭐 적금을 깨거나 주식을 팔아서 그때 목돈을 갖고 이 시장에 이제 뛰어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가격 기준만 정해 놓으시고 이 가격 밑에서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이 가격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매수를 안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친구 김쌤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한자 끄적여 봅니다. 여러 패밀리 분들의 의견 매번 소중히 듣고 있습니다. 세상은 꾸준히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그래왔듯이 결과가 좋으면 참 사람이고 반대이면 바보가 되죠. 그게 종이 한 장 차이이듯 우리도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추세가 아니런죠. 이장님 매일 고생해 주시는 건 압니다만 마음 달래기 위한 밑돌 계기죠. 멀리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무수히 얘기가 나왔듯 하락장에서는 차라리 장을 보지 마세요. 그리고 성찰의 시간, 이미지 트레이닝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추천합니다. 내공을 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올라갈 시장이고 단기에 흔들기는 무슨 수를 써서든 피하고 보세요. 강해지는 건 경험과 책입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는데 지금 이제 좋은 내용 적어주셨고 어떤 의미로 이렇게 적어주셨는지 저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예상하고 있는 그 정도 자리, 이번에 큰 3파, 알트코인 3파 정도 위치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저도 이 단기 어떤 추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이제 안 하는 방향으로 방송을 진행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방송 횟수도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매일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좀 줄여서 방송을 하더라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인생 친구 김쌤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내가 하락장, 어차피 이제 갈 시장이긴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차피 갈 시장이기도 하고, 내가 이제 이 하락장에서 이런 흔드는 과정에서 내가 못 견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뭐 진짜 좋은 영화를 보거나 이러면서 좀 마음의 어떤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시장과 좀 한 발 떨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